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11페이지 제5절 조우용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궁통보감, 흔히 난강망이라고 하죠. 거기에서의 그 논하는 방식이 조우용신을 중심으로 활자를 논하는데, 조우라는 것은 한난 조습을 다스리는 거죠. 조가 후 조절하는 거죠. 후 이게 절후 할 때 후자인데 좀 다르네. 후 되겠죠. 어떤 그 기후에 관련된 조절, 그것을 내용을 하는 것이 조후용법이죠. 당연히 그 조후는 우리가 한난 조습으로 원령을 나누는 거죠. 원령을. 그래서 여름, 겨울. 여름은 당연히 따뜻하고 덥죠. 남염. 겨울은 차갑죠. 한냉. 붙여서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월수월에 화가 왕하면 조, 건조할 때 그 조자죠. 진월추월에 수가 왕하면 습. 그래서 우리가 조후를 논할 때는 한난 조습을 논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후는 계절상의 한난 조습에서 취하는데 전령이 주이다. 전령. 다른 지지에 배합하여 보는 것이다. 즉 오로지 겨울생, 여름생에만 한난의 조를 사용한다. 가을, 봄 이런 때 한난의 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월, 수월생이 다시 화를 보거나 진월, 축월생이 다시 수를 보면 이때는 조습의 조를 사용한다. 기타 춘추생은 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조후는 부분적 일부 천간에 국한하고 활자가 가지고 있는 천간 전부에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조후를 공부하면 사주팔자의 모든 그 천간 아니면 쓰고자 하는 글자를 다 조후를 살펴서 그 논해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후는 사실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즉 가불목은 한난 겨절에 대해 가장 민감하다. 그러니까 뭐 동목, 하목 이런 말 들어보죠. 하목, 동목. 가불이 일주이거나 혹은 용신, 기신. 그 다음에 겨울생, 여름생. 그러니까 목이 일주, 용신, 기신. 목을 쓰는 사람이죠. 쓴다는 것은 일간인지 용신인지 귀신인지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럴 경우에 여름생, 겨울생이면 우선적으로 조를 고려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한난의 조를 쓰는 거죠. 한난 이주.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한난 조습에 상당히 민감하다.
목은 조습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난에 민감하다. 금은 한난 조습에 민감하다. 무기토는 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병정화, 임계수에 이르면 그것들 자체가 한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자체가 한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 자체 한난에 대한 조우 기능이 있죠. 한난에 대한 조우 기능. 다만 목의 생에 의지하거나 목의 설에 의지하는 경우, 그때 목이 있으니까, 목이 있는 경우에는 조를 봐야 되겠죠. 목이 없으면 조를 보지 않는다. 즉 병정화, 임계수인 경우 자체 조우기능이 있어서 민감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목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 때는 목 때문에 조를 보는 거죠. 조우의 용법과 같이, 조우의 용법과 통상의 용법 같이, 그러니까 조우나 일반적인 용법에 대해서 같이 화를 용하거나 수를 용하는 경우라도 조우일 경우야 조우가 아닌 그냥 용신인 경우 구분해서 논해야 된다. 구분하여 하고 하나로 섞어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월은 진월이죠. 통상의 화를 용하는 경우에는 진토가 화를 어둡게 하고 수고이니까, 우리가 보통 화를 3월에 예를 들어서 화를 용하는 팔자라면 진토가 화를 어둡게 하고 수고이니까 불길하죠. 그런데 다만 조우를 사용하는 경우, 진축 조우를 사용하는 이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3월은) 봄이고 따뜻하며 꽃이 피고 양기가 처음으로 진기니 길하다. 진월에 조우를 화를 쓰는 거죠. 이것은 지금 습월이죠. 습월. 여기에 수가 많으면 습이죠. 이때는 조를 써야 됩니다. 조의 용신은 미술이나 미술화죠. 이때 화를 쓰는 거죠. 3월은 봄이고 따뜻하며 꽃이 피고 양기가 처음으로 진기니 길하다. 어떤 팔자에 이미 화를 용하고 있는데 난의 조로서 용하거나 이미 술 용하는데 한의 조로서 용하면 한 종류만 쓰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각자 용법을,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 용법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쉼표를 하나 는 경우에는, 그죠? 조후 로도 이렇게 조후로도. 이 팔자를 한번 볼까요? 기해, 정축, 정미, 이민. 중국의 홍콩의 이용성이라는 그런 대만 분인가? 대만 신약의 화를 용한다. 그다음에 신파인 이함지는 종관으로 설명한다.
임수가 투관에 있고 뭐 이런 어쩌고. 아무튼 종관은 맞지 않는 것이. 종관이면 관이 용신인데 관은 임수로서 약하니까 격신이 약하며 반드시 관이 없어야 된다. 상관 상진을 논해야 될 종관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종관을 논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용성처럼 신약으로 보아 인목이 화를 생한다고 보면 또 파국은 아닌데 정화는 유기하고 생이 있으니 종하지 않는다. 실제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 팔자는 종관은 아니고 신약이 활용하는 것도 불완전하다. 이 팔자는 난의 조후를 용한다. 난 추걸인데 추걸은 플러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원래 습이죠. 그래서 습은 조를 용해야 되는 거죠. 조. 그런데 이 팔자는 지금 난을 용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목, 용, 여기서 위에는 난을 용한다고 하면 일간이 정화죠. 그래서 자체 조의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그런데 정화가 약하죠. 그래서 목을 이용해서 생화하는데 의존하니까 여기서 목을 이용하는데 인목, 해미, 목국 이런 거 다 동목에 해당되죠. 동목. 동목이죠. 동목. 그래서 이것이 난을 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만 정화 자체는 계절에 대해 민감하지 않는데 다만 그것이 의지하는 인목이 도리어 매우 차가워 자라지 못하니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걸 기뻐하는데 대운이 내 따뜻한 곳으로 가니 길하다. 이 말입니다. 경진우는 비록 진토가 화를 끄지만 조로서 말하면 길한데 따라서 그 운에 결코 뒤집어지지 않고 반대로 길하다. 어떤 사람은 을해년 사이충으로 사화를 충고하니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조용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조용신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형충 및 합화로 변질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용신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있기만. 팔자의 격국상의 기신으로도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레벨이 훨씬 높죠. 어느 한 종류의 형을 가진 오행, 금목수와 또 모두 해를 입고 파괴당을 두려워하지만 유일하게 조우는 일종의 계절이고 일종의 시간이며 무형의 것이니까 파괴를 무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로 한번 볼까요? 주보. 그러면 격은 충미충이 있습니다. 충미충, 해미 목도 있긴 하지만 충미충. 무기토가 왕하고 천간에 정화가 있습니다. 정임합이 있는데 정은 합류하죠. 그 다음에 임수는
매우 약하죠. 그래서 다만 해수가 있고 겨울이죠. 그래서 극약에서 벌어나서 약한 정도니까 이것도 합류입니다. 그래서 격은 기토, 호유용신, 용신은 정화. 청하게 하는, 무토를 청하게 하는 급자는 간목. 희신. 축중에 경금이 있고 무엇으로부터 간목을 보호해야 되는지. 이것은 축중에 경금이 있죠. 경금. 그래서 경금을 보호하는 것은 병화와 임수인데, 임수는 조우에서 간목을 쓴다면 조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과 병화가 한 세트죠. 물론 임수도, 그래서 병임인데, 물론 임수도 쓸모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병화를 쓰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류하기 때문에 임수는 합류하고 있죠. 부득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고요. 원래는 병화를 쓰는 것이 더 타당하죠. 임수가 합류해서 머무르는 게 사실은 그닥 좋은 그런 구조가 아니게 된 겁니다. 정관과 비견이 합하여 각자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귀와 인연이 있다. 용신, 정화, 비견이 조용시면서 희신이다. 약간 영향이 미진하죠. 문제나 남방으로 간다. 그래서 보충한다. 경진은 경진. 경금은 무토를 설하고 간목을 극하지만, 그러니까 설무하는 것은 괜찮은데 극합하는 것은 좋지 않고 이건 괜찮은데, 임수를 호위하죠. 이것은 또 좋은 거죠. 이것은 격 부분이죠. 이것은 채희. 그다음에 경금이 일간 기준은 재성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의 임사물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격신, 기토를 기준으로 보면 기토, 거기서는 사유적 측면의 격신은 상관의 우성인자를 얻는 것이다. 그렇죠. 가신을 제거하는 거죠. 가신. 그러니까 이것은 격용이죠. 격용. 그렇지만 조후 이런 부분이 맞득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좋지 않다. 을해년, 을해, 온년, 을목은 격신을 극하니까 기신운이죠. 다만
채용신. 여기서는 지금 일간이 약하죠. 일간을 돕죠. 또한 경금을 합하니까 경금.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도리어 을목에 우성인자를 얻고, 사화는 해수를 충하여 임수와 간목을 동하게 하지만 채용이자 조용이며 정화의 근이 된다. 예? 여기서 을해년이 아니고 을사년이죠. 뭐가 잘못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을사. 그래서 을목의 우성인자를 얻고, 사환 해수를 충하여 임수와 간목을 동하게 하지만 채용이자 조용신, 정화의 근이 되니 사회적으로는 재성의 흉성이 있긴 하지만 일신상으로는 편한 무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을해년입니다.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그 다음 두 개의 팔자를 볼까요? 갑의 갑조.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의 용신은 목화이고 병정한 소에 민감하지 않다. 을의 용신은 조후이다. 해월의 동목이죠. 동목. 이것은 동목. 이것은 화일간 동목. 이때 여기서 목을 용하면 조를 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다. 경술 갑목에서는 화가 득근하니 공부에 대해 상위권이었다. 이건 여기서는 희용신이죠. 그런데 조를 겸하고 있습니다. 을은 해당 운에서는 중간 정도에 불과했다. 공부는 특히 조후가 중요합니다. 공부는 기유운 갑술년, 기요운 갑술년. 갑의 병조는 화를 용하니까 매우 좋아서 그 해에 공장을 세웠다. 을명조는 햄이 갑을 써야 되겠죠. 햄이. 술은 쓰지 않으니까 전반년은 좋지 않았고 갑술을 이후 조금 돈을 벌었으나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차이가 큰 거죠. 갑술년에. 을해년에 이르면 이 갑조는 용화하는데 을목은 생화할 수가 있고, 유가 살을 묻고 해가 살을 충하니까 기름이 서로 있죠. 길은 해수가 사화를 충함으로써 유가 살을 묶지 못하여 용신이 충출하니 주로 길한 것이고, 흉은 해가 지나치게 왕하고 또 최후에 장차 살을 충하여 없애는 것이니, 을해는 갑술 을해.
그 결과 전만 년에 수억을 벌었으나 후반년 공장을 폐쇄하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다. 을명조는 도리어 이 1년이 가장 좋지 않아서 수입도 매우 적고 시달렸다. 조우를 쓰는 건데 조우들이 아니죠, 전부. 무인년 이후 점점 호전된다. 무인년. 갑조는 재기의 움직임이었고 경진년 비로소 갑목은 좋아지고 본인에게는 사정이 없지만 후치 병른다. 무신우는 토금이니까 갑지대에는 조를 쓰는 걸 말하면 점점 난지에 들어간다. 일에게는 도리어 갑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조로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여기에서 주보는 이거 정임합이 있죠? 정임합. 이건 왕에서 강에서 합거되고요. 정화는 합류됩니다. 격신은 개수, 용신은 신금. 네, 청하게 하는 것은 임수를 청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무토와 병화를 씁니다. 토, 병화. 이 팔자는 사해충, 해미, 목국, 사축, 금국이 있어서 충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목국을 이루는 목국. 그런데 정화와 신금이 투간에 있죠. 그래서 격은 간목이고요. 호유용신은 임수. 그 다음에 청하게 하는 것은 화극금이 되니까 정화가 신금을 극하죠. 그래서 정화를 씁니다. 수가 와서 그 화를 극하는 걸 막으려면 기토를 부득이하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학업을 볼 때는 학업 태극점이 식상이라고 그랬죠. 갑의 갑명조 식상이 화생토죠. 토. 무토. 사중에 무토를 봅니다. 무토. 그런데 미중 기토가 있죠. 그래서 신금을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사중에 경금이 태극점, 경금이 장생으로 있죠. 그래서 신금과 병화를 같이 봐야 됩니다. 경술운에 경술 무토와 병화의 고가 오고요. 경금은 기신인데 경금은 기신이죠. 그런데 임수가 있어. 임수가 있어서 설하죠. 천간에 신금도 있고요. 학업을 나타내는 글자 무토, 신금, 병화가 각자 경술운에 자기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학업이 좋다. 을목은 태극점이 아니죠. 을명조는 태극점이 학업은요. 목생화죠. 정화죠. 정화는 미중의 기토가 동주하고 설하고 월에 약하죠.
그래서 을목이 있으면 아니면 신금이 있으면 용, 이게 다 기신이죠. 신, 용, 을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재용 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는 학력을 정화로 보는 겁니다. 지지에 근이 있으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월에는 물론 약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있죠. 이 팔자의 초운 경술운이죠. 경술운. 경금 기신. 원국에서 경금을 제거를 못하죠. 무토도 기신이죠. 축술미 사명. 토가 아주 왕해지죠. 그래서 태극점을 이루는 정화. 정화에 전혀 도움이 못 되죠. 다만 아주 하위권 아닌 게 정화가 있는데 미술형이 있습니다. 미술형. 그래서 화를 일정 부분 끄집어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천간에 정화가 2개나 투간에 있죠. 그래서 아주 하위권 아니다. 이렇게 주보로서 조와 같이 이 팔자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론적인 건데 조용법 핵심 정리. 천도는 덥고 차가우니 사계절은 더욱 변하기 쉽다. 음양은 서로 커지고 작아지며 순환하고 교체된다. 생겨서 자라고 길러지면 규칙을 번갈아 쫓는 것이다. 매우 추운 때는 물은 차갑고 토는 얼어있다. 지엽이 시들고 말라버리면 화가 녹이는 것을 좋아한다. 한여름 장렬하는 태양이 이글거린다. 화는 덥고 토는 건조하니 수가 적셔서 윤택하게 함을 좋아한다. 차면 따뜻하게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용법이죠. 따뜻해야 되고 습하면 건조하게 해야 된다. 더우면 시원하게 해야 되고 건조하면 촉촉하게 해야 된다. 차가우면 난을 써야 되고요. 습하면 조를 써야 됩니다. 습하면 말려주는 그 조를 써야 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이 있으면 시원하게 해야 되고 건조하면 촉촉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그것을 명리학으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특히 일간이 아까 목이나 금이면 수냉 금한이니 화를 사용하여 조함을 기뻐한다. 난에 조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여름에 태어난 목이나 금은 더우니까 한의 조를 써야죠. 한. 이것이 수죠. 그것은 화. 하나의 팔자에서 조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원국의 조의 글자가 결핍되면서 행운에서도 조의 조로 가지 못하면 그 명국은 이상적이지 못하다. 주변 환경이 본인에게 열악하죠.
만약 조용신이 바로 명국의 억부용신이라면 일석이조. 억부용신뿐만 아니라 격국용신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약으로 두 개의 병을 치료하는 명국의 수준이 자연히 높다. 원래 조후는 체의 영역에 속하죠. 체. 채석경이라고 중국에 유명한 명리 대가가 있는데 조우는 제일 나중에 보는 거. 격국이 있으면 격국을 보고, 격국이 없으면 기세를 보고, 그 다음에 기세를 찾기 힘들면 조우를 보는 순서로 이야기를 한 거죠. 조우는 어쨌든 체영역이다. 개인적인 성품, 뭐 건강, 조리 이런 쪽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고, 사회적 성취 이런 부분은 갓난 신고 이런 걸 거쳐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정도지. 이게 어떤 격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우가 심히 결핍되면 파격까지 이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우는 그런 용도로 본다. 하나의 팔자가 조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명국과 대운에서 그 조용신을 만나지 못하면 그 팔자의 명주는 실제 생활 중에서는 그 장점이나 주특기, 지혜, 재능 등이 모두 짓눌려 회재에 불우있고 충분히 발휘되기가 불가. 회재에 불우. 재주는 있는데 때를 못 만난다. 혹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과 같이 못하죠. 여의치 못하는 것. 세운상에서 조용신이 출현하여 명주의 병을 치료할 때는 그때 명주는 발휘할 기회가 오는 것이다. 반대로 명국 중에 조용신이 손상을 입는 세운이면 일주는 왕왕 재난이 있다. 또한 과하게 차갑거나 과하게 더운 경우 이미 종격의 팔자를 구성하면 조우가 필요치 않다. 아까 제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기세가 있으면 조우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서 수왕한 겨울에 출생하고 삼합삼해로 수국을 이루는 경우, 겨울에 출생, 수국까지 이루면 한 점의 화도 보이지 않아서 지나치게 차가우면 수가 성국 성세하니 수의 성등에 거역하는 것은 불가 하며, 이때 난을 용해 가지고 조우하는 것은 불가하고 행운에서 화를 만나면 재난이다. 여름인 경우에 반대에 마찬가지다. 여름에 출생하고 화국을 이루고 일점 수도 보이지 않아서 과열한 경우에 수를 만나면 재난이다.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건 수재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에 출생하고 화국까지 짜고 있고 수도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데 수운인 경우, 익사 뭐 이런 것들이 응하기도 하죠. 이런 것이 조우용법의 대강이죠. 대강, 개요. 조우 이론의 기초지식. 조우 이론은 격국과 한 사람의 팔자에 녹아든다.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조우 이론은 사주팔자의 공부에서 큰 어려운 지점이긴 합니다. 자신의 독특한 규율이 있어서 그렇죠. 어떤 이론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조우 이론이죠. 그 하나의 물종으로 놓고 생물, 주로 자연계의 어떤 식물, 이걸로 놓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닌 경우도 있어서 조우 이론이 딱히 정확하게 이론 체계에 포섭될 수 없는 것도 있다. 자신의 독특한 규율인데 만물은 모두 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인류의 생존 발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고 한다. 조우 이론의 용법 두 가지. 차가우면 화를 쓰고 열이 과열되면 수를 쓴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앞에서 봤던 습하면 조를 쓰고 조이면 습을 쓴다. 이런 것 정도. 조의 의미는 후라는 것은 기후입니다. 기후. 기후. 1년은 사계절이고 사계이고 추나추동이라는 사계가 있는데 기후는 한난조습의 4가지 대분류를 붙어있다. 기후는 한난조습 4가지. 모든 사람은 자연 공간과 시간 속에 있으며 어디이든 어느 때이든 기후의 영향을 최대한 받을 수밖에 없다. 만물은 기후와 지나치게 싸우면 안 된다. 순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우는 어떤 적응력,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이런 것들이죠. 싸우면 안 된다. 조우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자연계의 다양한 기상에 스스로 적응하는 것. 생존, 발전.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생존 측면을 아우르는 것이다. 작게는 가정, 재물, 결혼, 직장 방면이고 크게는 조우의 방법은 말로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면 어렵다. 추우면 따뜻한 것, 습하면 마르고 건조한 것, 더우면 시원한 것, 건조한 촉촉한 것, 이런 것이죠. 그것으로 인체를 균형 잡히게 한다. 이것이 명량에서 이론 체계. 날씨가 따뜻할 때는 옷을 좁게 입고 추울 때는 옷을 껴입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엔 난방기를 틀어주는 이런 것이 조우의 일정이죠. 4종류의 계절상의 기후의 표현. 자, 추나추동이라는 사시, 시간이 아니고요. 4종류의 때죠, 때. 때. 한글이 참 좋은 어떤 글자인 건 분명합니다. 때. 이것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할 때 그 시기, 아니면 작은 단위의 시간,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시기, 여기서 시기, 큰 의미죠. 계절, 이런 겁니다. 사주팔자의 도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계절이죠. 아니면 크게 대운에서 보면 1년도 되고요. 또 대운을 또 때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를 기다린다 하면 대운을 주로 말하고 1년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봄은 온습이죠. 온습. 여름은 염난. 가을은 건조. 서늘할 양. 겨울은 냉한. 이렇게 나누죠. 온습. 온습은 계절에서는 봄. 그다음에 온습, 조습한 날. 그다음에 환경 및 사람이나 자신의 상황. 온습하다 하면 이런 것이죠. 계절로는 봄, 또 그런 날, 또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이런 것이죠. 그 특징은 팔자 명국이 온습하다 하려면, 자, 습목, 습토가 많고 유력한 경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습목은 토 위에서 생장하며 햇빛이 지표로 오는 것을 가리고, 수줍, 여기서 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지하수, 뭐 빗물, 저장된 지표수 등 대지를 축축하게 하니까 지표면을 상당히 축축하게 만든다. 순목은 이거고요. 비가 많이 오는 곳, 수증기가 많은 환경, 오염수가 많은 환경 일반적으로 상당히 조습하고 지표면이 비교적 습하기 때문에 소위 온습한 환경이죠. 예를 들어 남쪽에 비가 많이 오는 곳, 북쪽에 눈이 쌓이기 쉬운 곳, 각지의 수질 오염이 심한 곳 등등이 그런 것들이죠. 계절뿐만 아니라 이런 날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온습의 상태. 총체적으로 물, 습목, 습토가 많아서 화력이 약한 팔자는 습성의 팔자다. 습성. 이는 화로 조절해야 된다. 염난, 여름, 화, 조토가 많고 유력한 경우다. 여름철은 사오미, 그 다음에 조토는 술월. 근데 오미, 이 겨울은 염난이 두드러진다. 오미. 5월이나 미월생은 염난한 것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염난을 특히 뭐 계절에 민감한 금이나 목의 일간, 금이나 목을 쓰는 경우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마른 목이 있어서 생화하면 염열이다. 염난이 이제는 염열로까지 커지는 거죠. 염열. 화와 관련된 재난이 상당히 크다. 시급하게 용수하여 온도를 내리고 화를 끄는 것으로 조어한다. 염열이면 술을 써야 되죠. 시급히. 뭐 축축한 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일단 우선 물부터 뿌려야죠. 동시에 만물은 체내의 열이 흩어짐이 지나치게 빠르면 수분이 결핍되고 이때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내용들은 다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건조한 발자, 뭐 미월, 수월, 조토가 많고 유력하며 또 화가 와서 도우는 것. 미술토는 조토. 조토가 왕하면 수의 자윤, 한냉. 이것은 화의 조우가 필요한 것이죠. 자축 2개월, 냉한성 발자, 천간 지지를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내용이 중복되는 조우의 사용 방법을 다 앞에 설명한 것들을 다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고 유력해야 된다. 이런 것. 간지를 어떻게 나누는지
온습성은 갑을인묘진, 염난성은 병정사오, 조성은 미화술, 한냉성은 임계해자축 이렇게 되고, 여기 빠진 것들이 있죠. 지금 무기, 신유, 무 및 기. 두 개의 토는 온습성, 한냉성, 건조성이라는 세 종류를 가지고 전화하는 것이 주된 형태죠. 이런 3종의 전화 형태는 좌지 및 인지의 특성으로 구분하죠. 즉, 중요한 내용입니다. 좌지 및 인지가 어떤 특성이면 그것의 무 및 기토는 더욱더 그 특성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는 주변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특성을 띠게 되는 거죠. 충기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유와 신, 냉한성과 건조성을 주로 구비한 변화 형태죠. 그것은 무기는 세 개, 온습, 냉한, 건조성 세 가지. 그래서 빠져 있는 것은 지금 염난이 빠졌지. 염난은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무와 기는 염난은 갖고 있지는 않다. 염난 특성은 지지에서 미술은 갖고 있지만, 신과 유는 냉한성, 건조성, 이것도 좌지 및 인접지 특성에서 그 경향을 띈다. 즉 좌지 및 인접지가 어떤 특성이면 신과 유는 그 어떤 특성을 쫓아가는 주된 성향이다. 이런 것이죠. 신유의 금이 겨울 혹은 금수가 많을 때 출생하고 화나 조토 힘이 크지 않다면 이 신유의 금이 조토 월 일시 혹은 조토 힘이 큰 때 출생하는데 수가 조성을 축적할 힘이 없으면 중요한 내용은 금이 생수가 불가하다. 오행상 금생수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조건이, 그래서 이걸 간지로 보면 신유는 조금이죠. 조금. 건조한 금, 조금. 수가 없으면 생수 불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격국 조후. 격국의 어떤 용신, 희용신 이런 것들의 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의 방법, 일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주로 일주.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희용신, 일주, 희용신 모두 다 여름철, 겨울철, 목이나 금이면, 또는 금수를 화수를 쓰는데 그게 목의 생이나 목의 설에 의존하는 상황이면 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꼭 일주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간지의 흉성작용에 대한 조리나 치료가 가능하다.
길성작용은 조우가 필요치 않고 그럼에도 조우로 필요한다는 반작용이 생긴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길성작용은 조우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우로 치유한다는 반작용이 생긴다. 과다하거나 뭐 양이 많으면 안 된다. 넘치면 안 된다. 물극필반수. 조의 원리. 조가 많으면 근심이다. 조가 적으면 역부족이다. 평행의 조가 좋다. 일단 구체적으로 사주팔자에서 조는 맨 마지막 명리학대계 식간종합 판단법 그쪽에 설명을 전용으로 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오히려 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음양의 평형 이런 관점에서 조를 접근하기 좋습니다. 우리가 간목이 인월이다. 그러면 눈, 어린 어린 싹, 금은 그래서 쓰지 못하고 병화가 있고 개수가 있어야 상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강 보면 나오죠. 간목 인월에. 그런데 인월은 음월입니다. 음월.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병화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음양으로 보면 인월은 왜 음월이냐. 목극토입니다. 목극토. 그래서 수가 자유롭죠. 겨울에서 계절은 막 봄으로 넘어올 시기지만 수가 자유로워서 음이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병화, 화는 금으로서 목을 극하면 되는데 인월의 금의 상태는 매우 약하죠. 그래서 금극 목하고 토를 구해서 토극수 하게 만들면 음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인월에는 금이 무용이죠. 인목 싹이 나무에 싹이 여려서 금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금이 약하고 여려서 목을 극해서 토를 구하고 토가 수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병화를 써서 목극토하는 목을 설하고 이것은 생토, 화생토에서 극수, 재음, 음을 누르려고 하는 용도로 병화를 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자연계에 비유해서 싹이 여려서 금으로 그걸 잘라내면 안 되고 태양의 화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남강망 공통보감의 얘기는 음양의 평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더 주의해서 학습할 때 유념하시는 것이
그 본의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지금 진도를 좀 빼려고 좀 설렁설렁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제가 말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교재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